네, 더불어 오늘은 반도체 다루고 계시는 김놓고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SK하이닉스랑 음. 삼성전자가 4%에서 5% 정도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20만 전자가 잠깐 깨졌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의 장외 주가가 하락폭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2, 3%대 하락하다가 한때 5, 6%대까지 하락폭을 키웠었고 지금 한 4%대 정도 이제 하락폭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해당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리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뭐 반도체주도 그렇고 모든 주식시장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들은 항상 부담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기업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익에 대한 비중이 아마 충분히 그 정도를 상회하거나 네. 준하는 수준일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총액 비중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사실 이렇게 좀 남았긴 했습니다. 시간이. 레버리지 상품 도입이 이제 6월 달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걸 앞두고 있으면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조만간 유일하게 단위 종목의 레버리지 상품이 6월 달에 출시된다. 한국 최초로. 유동성은 이렇게 많다. 글쎄요. 그런 것들이 현재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 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어떨까요? 왜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야,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조정 좀 받으면 이때 좀 사자라는 것들이 또 다른 포모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업황이나 뭐 실적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에 긍정적인 상황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당연히 이제 조금 더 매수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고 네. 특히나 이제 하락하고 나서는 뭐 레버리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그를 만회하려는 또 움직임들이 강해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기고 나서는 뭐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겠지만 생기기 전에 지금의 수급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시기상조다. 네. 네. 근데 오늘은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어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모두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어떤 요인들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건가요? 뭐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이제 정고점을 찍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뭐 이란 전쟁 갈등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조정받는 구간,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언제 주가가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뭐 GTC에서 이제 언급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러기니 뭐니 이제 추론 AI가 나오면서 SRAM이 도입되고 하다 보면은 뭐 D램 쪽에 뭐 영향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AI 시스템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 유닛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 모든 것에는 결국은 메모리가 다 일정 부분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뭐 SRAM을 전자닉스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항상 열려 있었던 거고요. 주가가 오랜만에 그냥 반응을 했다 정도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 뭐 하루하루 주가의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업황과 실적,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무. 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제 기억이 맞다면 뭐 시청자분들 저희 김놓고 의원 쭉 모니터링 하셨으니까 전자닉스 다 좋게 보시죠. 그리고 되게 콜도 작년에 적시성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망치의 상향폭을 보면 닉스 쪽에 좀 더 무게감을 둔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전망치 상향폭이 좀 더 컸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이 없나요? 그 전망치의 상향폭을 저희가 막 의도적으로 어느 그 기업에 대한 전망치를 올린다거나 네.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냥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하면서 현재 상황의 어떤 업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정해 보는 거고요. 보고서가 이제 나가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업데이트가 많이 되어 있는 뭐 주간이 있을 거고 아직은 조금 슬로우한 주간이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차이지 기본적으로는 전자닉스에 대한 어떤 실적 주정치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업황 및 가격의 가정을 제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모델링했고 어느 시점에 보고서가 나갔느냐 그 정도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잡으셨고 하이닉스가 지금 145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소부장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소부장 종목들도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메모리 업체들이 신규 공장을 완공하고 나면 소부장 업체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소부장 전체적으로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네, 전체적으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지난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돌이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주요 메모리 3사가 여튼 저희가 제한된 공급이라는 표현을 항상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P4에 있는 일부 잔여 공간, 그리고 하이닉스는 잔여 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24년 4월에 청주에 이제 서브팹 개념으로 공장을 하나 짓기로 결정을 하셨었고, 네. 그게 작년 10월에 이제 완공이 돼서 현재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P4 나머지 잔여 공간, 하이닉스 지금 M15X 올라간 거 이제 채우는 과정을 겪고 나면 이제 정말로 스페이스가 아예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요 메모리 3사가 당연히도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 거고요. 그게 오픈하는 시점이 하이닉스가 내년 1분기 즈음에 용인,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미국에 2분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정말 열심히 앞당기고 있어서 빠르면은 3분기쯤에 평택에 있는 5번째 P5라고 아마 불리지게 될 텐데 이 공장이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 오픈. 네. 네. 그러니까 오픈한다고 해서 바로 공급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제 오픈하면은 장비 들어가고 시향산 돌려보시고 실제로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시점까지는 2-3개 분기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러프하게 1년 뒤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공급에 대한 가시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적어도 뭐 내년 상반기 뭐 3분기까지는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어찌 됐건 지금 여기서 이제 소부장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27년이 되면 주요 메모리 3사의 신규 팹이 열린다라는 거죠. 이게 열린다고 해서 무조건 뭐 여기에다가 뭐 얼마만큼 막 디램 낸드를 막 짓고 이런 건 이제 차후에 저희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수요나 이런 것들을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때 상황을. 네. 그 수요에 맞춰서 증설을 결정을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증설이 될 거고 이거 이제 증설이 있을 거니까 뭐 소부장 업체들 좋아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핵심은 신규 팹이 없을 때와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특히 주요 메모리 3사가 동시에 신규 팹이 오픈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의 강도가 강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부장이구나. 그렇죠. 네. 이게 앞으로 채워질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기대가 멀티플에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 글로벌 전공용 장비 업체들, 유명한 업체들 있잖아요. 거의 뭐 빅4라고 불리는. 네. 해당 업체들의 멀티플이 지난 6-7개월간 한 7-80% 정도 할증되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요. 네. 그들의 멀티플이 올라갔으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들 업체들 대비 제품 포트폴리오가 적거나 아무래도 이제 매출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그런 글로벌 전공용 장비 업체들 대비 글로벌 소재 업체들 대비 뭐 20-30%의 디스카운트를 적용해서 멀티플을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룸이 생기는 업체들이 매우 많아졌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글로벌에 맞춰서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에게도 분명히 네. 기회는 있을 거고요. 대신에 이미 너무 빨리 오른 네. 종목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리포트상으로나 이런 쪽으로 언급되는 종목들은 주로 상대적으로 좀 멀티플에 여유가 있는 종목들. 뭐 장비주로 보면은 한 대여섯 배, 16, 17배 정도, 10배 한 중반대에 있는 종목들이 한 지금 글로벌 전공용 장비 업체들 38, 9배 받고 있으니까 네. 30% 디스카운트 하더라도 20배 중후반은 충분히 트라이할 수 있거든요. 그럼 10배 중반대에서 20배 중후반 정도의 트라이라면은 업사이드가 꽤 보이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저는 일단 커버리지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런 장비주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많습니까? 맞아요. 거의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코스닥이 좀 더 할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코스닥 뭐 ETF니 그리고 이제 코스닥 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과 맞물리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실적이 실제로 있고 그리고 향후 한 2, 3년 정도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떤 업종군들을 본다면 소부장 군일 가능성이 높은 편이겠죠. 그러니까 액티브 ETF 나왔으니까 그런 종목도 하나 딱 네. 들어가겠네요. 아마 웬만하면 다 포함시켜 놓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최근에 막 몇 개 이렇게 상장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한 축이 소부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탑픽이 있으세요? 일단 뭐 제가 여기서 토픽을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 어차피 하긴 뭐 다 네. 이미 네. 리포트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저희는 지금 전공준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뭐 굳이 탑픽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뭐 VM, 테스, PSK 같은 종목도 VM 선호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있죠 이번에, 그렇죠? 네, 액티브 네, ETF에. 네.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어저께 판교가 좀 들썩였다는 얘기가 있던데 리사수 네이버 가가지고 이게 AMD의 무슨 네이버와의 콜라보레이션 아니면 AI의 뭐 큰 변화 이렇게 좀 인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의뢰 뭐 만날 수도 있죠. 이 정도로 그냥 치부해야 됩니까? 뭐 사실 근데 AMD 입장에서도 고객들을 이제 확보하는 과정에서 네. 네이버가 하나의 중요한 고객으로 지목됐을 수도 있죠. 음. 예. 아무래도 이제 후발 업체다 보니까요. 먼저 선점한 엔비디아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이제 고객들을 확보하려는 니즈들이 더 강하실 거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럼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매수 기회를 보고 접근을 하면 되는 걸까요? 근데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건 어쨌든 금리라는 부분들은 네. 저희 그 업황과 뭐 완전 뭐 무관하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결국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건드려 주는 거는 금리이기 때문에 네.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전에 저희가 오늘 주가 하락의 하나의 요인으로는 결국 마이크론의 장외 주가 하락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마이크론의 어떤 뭐 실적이나 뭐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이 컨센서스를 굉장히 많이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약하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실적 추정 치수가 좀 낮았던 거는 분명합니다. 최근에 어떤 그 1분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있는 2분기의 네. 어떤 메모리 가격 흐름을 놓고 보면은 사실 이번에 줬던 가이던스보다 더 좋은 가이던스를 줬던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의 다음 분기 매출액 가이던스가 전분기 대비 40% 정도 증가해요. 네. 근데 지금의 어떤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전분기 대비 40%를 상회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거든요. 어허. 특히나 마이크론의 분기는 3, 4, 5월이잖아요. 네. 4, 5, 6월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1분기 때 저희가 경험했던 이 1, 2, 3월을 지내오면서 경험했던 가격 상승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일정 부분 한 달 정도 포함된 3월과 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는 이 2분기의 어떤 분위기를 예상해 봤을 때는 전분기 대비 매출액 증가폭이 40%라면은 좀 충분히.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보수적으로 느껴졌다? 네,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요. 대신에 마이크론이 지난번인가 지지난 분기 때에도 분기 실적 발표하고 한 달인가 지났나? 네, 가이던스 상향한 경험도 있습니다. 아, 후다닥. 네. 아,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아니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매출액 너무 낮았다. 증가폭 가이던스가 조금 낮은 편이라서 아마 한 번 정도 상향 조정될 것도 네. 염두에 두셔야 된다. 아, 라고 시간이 보고 많이 있습니다. 지났습니다. 요거 하나만 간단히 삼성 5월 파업 아, 그 여파 있을까요? 그냥 주가 측면에서만. 주가 측면에서요? 네. 근데 이게 이 파업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좀 명확하게 봐야겠지만. 파악해야 되겠지만 네.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무조건 돌아가야 됩니다. 아하. 네, 무조건 돌아가야 되고요. 만약에 뭐 파업 때문에 뭐 반도체 공장을 못 돌린다 그러면 쇼티지가 미친 듯이 심해질 텐데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할 거고요. 그건 불가능하다. 네. 다른 쪽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24시간 풀가동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놓고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2%대, 1%대 좀 하락하고 줄였네요. 있는데요. 네, 낙폭을 조금 줄였네요. 네. 저희는 내일도 8시 40분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